와, 저 무서운 언덕을 올라가나요, 이제?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의 어떤 담력이 시험이 되는, 뭐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계약입니까? 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인제에 와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 하면 인제 스피디움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환경이 서킷하고 완전히 다르죠. 정식 명칭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오프로드 파쿠르입니다. 자, 이 공간은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를 수입하는 차본모터스와 인제 스피디움이 협업해서 함께 기획하고 만들고 있는 공간입니다. 올 가을에 이제 공식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저희가 그레나디어로 체험을 해보고 또 이 주변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인도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그 오프로드 코스를 주행을 하면서 과연 그레나디어가 어떤 차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프로드 이 트랙 체험에 앞서서 차본모터스의 정진구 대표 같이 태워서 동승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니, 이렇게 멋진 곳을 준비를 하셨네요. 예. 아직 공사가 완공되진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저처럼 오프로드 많이 안 타본 사람이 오자마자 바로 들어가도 됩니까? 예. 제가 옆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가시면 됩니다. 뭐 옆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바로 계약입니까? 그렇죠. 한 대 구입하셔야죠. 뭐 누를 것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차차 살펴보기로 네. 하고 일단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요 코스는 어떤 의미로? 요 코스는 그냥 천천히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시작부터 이제 약간 너무 하드한 코스를 탈 수가 없으니까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그냥 체크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예. 와, 들썩들썩하는 느낌이 좋네요. 예, 끝에가 부드럽네. 일단 두 번째 코스는 저희 이제 진입각이랑 이탈각을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코스인데, 그레나디어는 이제 36도 약 35.5도의 진입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 좌우로 번갈아 가면서 언덕이 번갈아 가면서 바퀴가 뜨게 되는 코스인데요. 일단은 이렇게 계속 그 경고음이 울리면은 오프로드 코스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시죠? 그럼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경고음을 꺼야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부터 전진이 잘 안 될 겁니다. 바퀴가 떠갖고 전진이 안 되는데 오프로드 모드가 있습니다. 그냥 D 상태로 놓는. D 상태에서 오프로드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에 깜빡깜빡할 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제 체결이 되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앞에 나오는 이런 전방 센서 같은 게 꺼져서 이런 불필요한 소리의 경고음 때문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걸 막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계기판에 보시듯이 오프로드 모드가 이제 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ESC가 오프로드 모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바퀴가 헛돌면서 전진을 하지 못했는데 오프로드 모드로서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어느 정도 LSD의 역할을 해줘서 차가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 무서운 언덕을 올라가나요, 이제?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면, 일단은 이 언덕에서는 올라가실 때 저희 힐 스타트 어시스트라고 경사로에서 뒤로 밀리는 거를 방지해 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경사로 중간에서 브레이크에 잠깐 발을 뗐다가 그 차가 뒤로 밀리지 않는 걸 확인하신 후에 슬슬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30도 정도의 경사가 나오고 잠깐 멈추셨다가 바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럼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때도 차가 뒤로 안 밀리나요? 밀립니다. 와. 여기에서는 저희 다운힐 어시스트를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운힐 어시스트 버튼을 눌렀고요. 이제 내려가실 때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셔도 시속 5km를 유지하면서 내려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와, 하나도 안 무섭네.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더 밟아도 상관없는 거군요? 여기는 모글 코스인데 여기서도 뭐 모드 변경 없이 그냥 여기는 그냥 가도 충분합니다. 저희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휠 트래블이 거의 60cm까지 휠이 위아래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통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시설들이 다른 차였으면 진입금지가 될 수 있는 장애물들인데 심지어 너무 심드렁하게 지나간다. 여기 잠깐 멈춰 주시고요. 여기서 저희가 웨이딩 모드를 한번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웨이딩, 도강을 할 때 쓰는 모드인데, 그 레버를 오른쪽으로 밀어서 밑에도 당기고 센터 디프락을 체결을 해 주시고요. 그럼 웨이딩 모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아, 이게 항상 버튼이 한 번 누르면 깜빡깜빡하고 다시 예. 컨펌을 하면서 한 번 더 맞습니다. 누르는. 예, 왜냐면 이제 이런 실수로 버튼을 조작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냥 툭 눌렀는데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웨이딩 모드가 작동하기 때문에 전방에 라디에이터를 식혀주는 팬이라든지 그런 전자장비들이 그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내로 물이 들어와도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게 이런 열선 등도 만약에 사용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사용이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눌러도 안 들어오겠네? 안 그쵸? 들어오네. 예. 일단 진행을 해보시죠. 네네. 와. 저희 도관 코스는 깊이도 깊인데 저희 차가 이제 80cm의 깊이까지 도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물 안에 울퉁불퉁하게 바위를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차가 막 흔들리면서 그러네요. 예, 진행하는 거를 느끼실 사실 수 진짜 계곡 같은데 지나가면은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돌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와. 배 탄 것 같아. 와. 간략하게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오프로드 파크루를 체험을 해보셨고요. 저희가 이런 시설을 만든 이유는 그레나디어 같은 경우에는 막강한 오프로드 성능을 지니고 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버튼이나 기능을 사용할 줄 알아야지 장애물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작동을 시키지 않으면은 아까 보셨다시피 저런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스피디움과 함께 오프로드 파크루를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교육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실제 인도에 가서 이런 차량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근처에 있는 임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임도까지 가는 동안 좀 우리 브랜드나 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간략히 설명드리면 그 짐 래트클리프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유럽 최대 다국적 화학 회사 이네오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또 탐험가, 모험가이기도 하대요. 디펜더의 단종 소식이 들려오면서 이제 짐 회장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제 랜드로버에 좀 라이센스를 양도할 수 없냐. 그 차를 조금 더 생산을 해서 또 원하는 사람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랜드로버에서 뭐 거절했죠. 거절하고 심지어 상표나 뭐 의장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등록을 해서 그나마 있던 틈까지 다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틈새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의 모양에 대한 뭐 배타적인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영국 대법원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형태의 차가 이미 많기 때문에 이거를 뭐 랜드로버 디펜더만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바람에 틈을 발견하게 됐고 이제 2017년에 그 짐 회장 집 근처 런던의 부자 동네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자기 단골 펍에서 그러면은 차를 직접 만들어 보자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펍의 이름이 바로 그레나디어고 그레나디어는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수류탄 투척병, 약간 이제 전쟁 관련된 병사의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돈이 그렇게 많아갖고 자동차를 직접 만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실 텐데, 이 사람은 의외로 금수저가 아니었더라고요. 평범한 중산층 출신이었고 1952년에 태어났는데 이제 그 짐 회장이 대학을 버밍엄 대학으로 가서 화학을 전공하고 석유화학회사 에소에 이제 취업을 합니다. 그리고 1978년부터 80년까지는 런던 비즈니스 스쿨에서 MBA를 따서 자기 업무 범위를 좀 더 넓혔죠. 그리고 1989년에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인 애드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합류를 하고 1992년에 이제 존 할리우드라는 사람하고 같이 손을 잡고 회사를 창업하는데 그 회사가 인스펙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짐 회장이 굉장히 그 사업 수완이 좋았다고 합니다. 분석력도 뛰어나고 실행력이 되게 좋아서 사업을 아주 잘 일궈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 드디어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이름 이네오스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이네오스가 얼핏 들으면 무슨 신화에 나오는 신 이름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유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은 기존 회사의 이니셜을 모아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인스펙 그 다음 부분 우리 정진구 대표가 알 것 같은데 인스펙 에티 저도 잘
인스펙 에틸렌 옥사이드 앤 스페셜티의 약자가 이네오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네오스 그레나디어 어떻게 그 유래가 됐는지 이제 좀 궁금증이 풀리시죠? 짐 회장이 이 차 직접 만들어 말어 이때 이미 2018년에 짐 회장이 영국 최고의 부호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기사 쓰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자산 규모가 한 36조 원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들지 뭐.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는 사실은 약간 그 엔초 페라리한테 품질 이슈 문제를 항의하러 갔다가 수모를 당한 다음에 직접 회사를 차려버린 페루치오 람보르기니나 또 그 페리 포르쉐처럼 내가 원하는 차를 찾을 수가 없어서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이런 또 여러 브랜드의 어떤 일화들과 겹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구성하는 조각들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서울 모빌리티 쇼에 출품을 해서 실물을 일반 분들이 다 볼 수가 있었고 드디어 이제 고객 인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정식 판매에 들어갔고 처음으로 시승 기회를 마련해서 저희가 불나게 달려와서 딴 차도 아니고 그레나디어 타봐야지. 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는 우리 정진구 대표도 함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 맞았습니까? 예, 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하네요. 진짜로 여기 들어오니까 진짜 외국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못 봤던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고 와, 여기 이렇게 차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저희는 지금 모드는 뭐 L 모드로 로기어로 지금 가고 있고 오프로드 모드는 따로 저희 지금 눌러져 있군요. 켜놨습니다. 예, 아까 임도 진입했을 때 그래서 삑삑삑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너무 많이 나서 제가 오프로드 맞아요. 모드를 켜놓은 상태고 저는 진짜 디스커버리 시승할 때 막 폭우가 내려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숲에서 소리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이 기능 정말 생각 잘한 것 같고 이 기능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생각했던 건데 보행자나 자전거 상대로 빵 너무 세게 누르면 좀 그 사람들 놀래니까 좀 오해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경고를 주려고 맞아요. 그랬던 건데 기분 나쁜. 그렇죠. 차를 상대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누르면 뻥 아주 그냥 살짝 누르는 이 클락슨 힘 조절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맞습니다. 운전석에서 이 클락슨 누를 수 있는 차가 저는 페라리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페라리 정말 요긴하게 썼거든요. 특히 인도처럼 이 클락슨을 달고 살아야 되는 나라에서는 인도 일주할 때 그 기능 요긴하게 썼는데 너무 반갑네요. 이 기능은 진짜 널리 도입했으면 좋겠다. 네. 자, 우리 그러면은 그 그레나디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죠. 짐 회장님이 뭐 전에 탔던 차를 리버스 엔지니어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그 컨셉만 확고하게 만든 다음에 백지장 상태에서 만든 차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새로 설계된 차고요. 이제 그 마그나 슈타이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상당히 유명한 이런 4x4를 잘 만드는 회사죠. 그렇죠. 지바겐도 지금 거기서 생산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링을 했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BMW의 엔진과 그 ZF의 8단 자동 변속기, 그래서 BMW랑 같은 셋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런 울퉁불퉁한 홈로에서도 자세를 잘 잡아주고 있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 아이박이라는 이제 또 독일의 유명한 스프링 회사죠. 근데 프로그레시브 스프링으로 유명해서 이제 처음에 차가 가볍게 흔들릴 때는 부드럽게 이제 좀 쉽게 위아래로 수축되게 해서 잔진동을 잘 걸려주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상 아까 우리 이제 뭐 측면 경사로 이제 통과하고 이럴 때 보면은 차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기울어지지 않게 또 그 감쇄력이 좀 조절되는 조절이라기보다는 좀 다르게 세팅되어 있는 스프링을 잘 만드는 회사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뭐 전자제어는 아니고 아닙니다. 금속의 탄성을 이용한 건데 다양한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그런 스프링인가 보죠. 예, 코일의 권선이 감기는 그 정도를 다르게 해서 좀 넓게 감겨 있는 경우에는 부드럽게 움직이고 그 촘촘하게 감겨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빡빡하게 움직이게끔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이런 이제 차가 좌우로 많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항상 네 바퀴의 접지력을 유지하고 있으려면은
이제 일체식 차축이 이런 이제 험로에서는 좀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일체식 차축이 뭐예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승용차에서 접할 수 있는 차축 같은 경우에는 독립 현가식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 위시본이라든지 혹은 뭐 그 맥퍼슨 스트럿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독립 현가식 장치 그 서스펜션의 일종이고요. 이런 솔리드 빔 엑셀 같은 경우에는 그 좌우측 차축이 그냥 그 엄청 두꺼운 이제 쇠 관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덤프 트럭 같은 거 뒤에 쫓아가다 보면 그 차축이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 엄청 큰 디퍼런셜 기어가 달려 있고 좌우로 그냥 쇠파이프가 그냥 뻗어나온 것 같은 그런 형상. 그런 차축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고요. 짐을 엄청나게 많이 실어도 차가 위아래로 이제 가라앉는 거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지오메트리의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독립식 차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차고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지오메트리가 미세하게 변해서 이제 그 타이어가 바닥에 접지되는 면적이 바뀌잖아요. 근데 헤비듀티로 쓰이는 차량에서는 솔리드빔 엑셀이 그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런 험로에서 뭐 바위를 타고 넘는다든가 혹은 뭐 도로가 엄청 울퉁불퉁한 상황에서 한쪽 바퀴가 올라가게 되면 반대쪽 바퀴는 반드시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네 바퀴의 접지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바퀴를 최대한 지면에 붙어 있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또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차체는 프레임은 일단 그 사다리꼴 프레임은 스틸 재질로 돼 있고 이 차체는 그러면은 또 경량 소재를 좀 사용을 했나요? 차를 일부러 무겁게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튼튼하게 만들다 보니까 무게가 올라간 거지 뭐 무게를 늘리는 게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강성과 상관없는 부분은 알루미늄 소재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차량의 앞에 후드 부분, 그러니까 보닛 부분하고 그다음에 앞뒤 문 도어하고 그다음에 앞에 팬더 이런 차를 굳이 지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이제 경량 소재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승차감도 굉장히 편안합니다. 이 길을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이 차만 탔을 때는 다른 차들도 이런가 보다 이럴 수 있는데 SUV로 이런 오프로드 가보면 정말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승차감들이. 그래서 일반 도로 달렸을 때와 좀 다른 느낌, 완전히 성격이 바뀝니다. 일로 오게 되면은 좀 물 만난 고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정말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취미의 어떤 양극단일 것 같아요. 그 스피드를 좋아하고 뭐 코너링을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또 트랙에서 지금 오늘도 열심히 차들 달리고 있는데 또 그런 쪽 재미가 있다면은 정말 걸어가기도 힘든 이런 길을 차 안에 편하게 앉아서 비도 안 맞고 이렇게 주행해보는 풍경도 보면 높은 데까지 올라가보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양쪽 끝단에 있는 성격의 차를 다 갖고 있는 게 가장 로망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저도 애매한 뭐 물론 이제 그런 차들도 좋은 차들이 많습니다만은 뭐 애매한 차 한 대로 뭐 여러 가지를 다 커버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확실한 목적이 있는 차 두 대를 소유하고 있는 게 저도 좀 성향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듣기로는 이제 그레나디어는 오프로딩을 위해서 특별히 더 튜닝할 게 없다, 손댈 게 없다, 네. 이미 다 셋업이 돼 있다, 그런 컨셉 맞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여기에서 더 이제 손을 댄다면은 차고를 좀 더 올리고 큰 바퀴를 붙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서울 시내에서 생활을 하신다면은 지하주차장 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에 저희 지금까지 고객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런 류의 튜닝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레나디어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엄청 이제 큰 바위를 타고 넘는 락크롤링이나 이런 데 특화되어 있는 차는 아닙니다. 그냥 보시면은 아까도 레드클리프 회장님 설명하면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이 차는 이제 많은 장비를 싣고 짐을 싣고 사람도 싣고 그다음에 사람이 다다르기 어려운 극한의 환경 가장 먼 지역까지 이제 도달하는 그런 약간 오버랜딩의 그런 컨셉을 가지고 개발된 차기 때문에
그렇게 불필요하게 또 큰 장애물을 넘기 위해서 큰 바퀴를 달고 그렇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액세서리들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뭐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다양한 테이블로 쓸 수 있는 뭐 그런 액세서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아서 이제 자기가 어디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은 오지로 여행을 갔을 때 그런 좀 가볍게 그때 상황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류의 액세서리들을 더 많이 문의하시고 장착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래 이렇게 탐험가용 차는 깡통휠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루미늄 휠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무게도 뭐 가볍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은 이제 자기가 버틸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되면 휠이 깨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에서 바위 같은 거를 잘못 타고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휠이 깨져서 결국은 스페어 타이어로 교환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깡통휠 같은 경우에는 깨지지 않고 찌그러지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경우에 망치로 펴서라도 어찌됐건 차를 계속해서 달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이제 기능을 갖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뭐 오프로드 찐 오프로드 매니아라든가 혹은 뭐 탐험용 차량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스티이 휠이 조금 더 적합하긴 하죠. 네, 저희는 지금 일반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프로드 달리면서는 엔진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 이네오스 그레나디어는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모델은 가솔린 엔진으로만 들어오고 있고요. 초반에는 디젤 엔진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가솔린 엔진만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돼서 현재는 엔진은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고 거기에 이제 ZF 8단 자동 변속기가 물려 있고 트윈 스크롤 터보 차저가 달려서 낮은 회전수에서는 일단 작은 터빈이 먼저 돌기 때문에 완전히 그 강력한 흡기 압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터보렉이 적은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운전해 보면은 뭐 오프로드도 마찬가지지만 온로드에서도 가속 페달을 조금만 건드려도 바로바로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차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편이잖아요. 2,600kg가 넘는데 거의 2.7톤입니다. 그렇죠. 그런 무게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굉장히 순발력 있게 팍팍 치고 나갑니다. 그렇다고 이제 가속 성능이 엄청 빠른 차는 아닌데 어떤 이 가속 운전자의 의도에 따른 엔진의 반응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답답하거나 느리다는 느낌을 전혀 못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혹시나 뭐 이 BMW 파워트레인으로 가자 이렇게 뭐 선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래 이네오스 그룹하고 메르세데스 페트로나스 그 F1 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의 파워트레인도 당시에 고려 대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는 이제 전동화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신규 엔진 개발은 사실상 이제 종료가 됐고 앞으로는 이제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간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고, 반면에 BMW는 뭐 끝까지 내연기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BMW 파워트레인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프로드에서 굉장히 이제 그 극한의 환경에서 버틸 수 있게 설계된 하체지만, 이 포장도로 지금 이렇게 리드미컬하게 굽이치는 도로를 달릴 때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약간 이렇게 뭐랄까 서스펜션 상하 움직임이 있는 차를 이 무게중심 이동을 잘 다스려가면서 이 궤적을 따라 달리는 게 더 많은 성취감을 주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확하게 제가 사실 좋아하는 부분을 그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이게 이제 프로그레시브 스프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초기에는 약간 차가 좌우로 이제 쏠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약간 흔들흔들하는 거에 딱 하중을 잘 맞춰서 코너를 싹 진입하면은 되게 재밌게 운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마 또 다른 형태의 스포츠 드라이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서스펜션이 부드럽다, 하체가 부드럽다랑 이 전반적으로 주행 이런 굽이길에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차들 중에는 이렇게 가면서도 정말 다양한 방향으로 물결치듯이 끊임없이 움직임을 동반하는 그런 차들이 있는데 그레나디어는 그렇지가 않네요. 초반의 유격은 좀 너그럽게 삼키지만 어쨌든 막 사방대로 출렁출렁하는 이런 느낌이 없고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뭐 오프로드에서는 뭐 사람의 어떤 담력이 시험이 되는 차는 이미 다 하드웨어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온로드에서는 조금 더 내가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차의 잠재력이나 재미를 더 끌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이 차와 궁합을 맞춰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차의 태생적 배경과 이 차의 기획 의도를 잘 이해를 하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많은 오해들이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처럼 클래식한 디자인을 좋아하고 한 번 사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 해당 분야의 최고의 제품을, 최고의 비싼 게 아니라 최고로 기능적으로 훌륭한 제품을 추구하는 그런 취향 입장에서는 네, 정말 뭐 반가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레나디어와 함께 하면서 역시 제가 기대했던 것처럼 클래식한 과거의 어떤 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디지털 기술이 스며들어서 정말 목적에 충실하면서도 누구나 편하게 적응하고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로 태어났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을 필요로 하는 일인데, 이네오스라는 회사에서 정말 괴짜 같은 우리 회장님이 이런 결정을 내려서 이 차를 만들면서 자동차를 고를 때 정말 어떤 한 분야의 끝판왕을 원한다,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차종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또 다음번에 다른 차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